안녕하세요. 강화여고 2학년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삼국의 발전과 항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먼저 4세기에서 6세기에 걸친 삼국의 항쟁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시기에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게 되거든요. 자,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6세기 백제가 중흥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게 되는데, 특히 이 성왕의 업적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삼국의 주도권을 장악한 나라는 바로 백제였습니다. 몇 세기였냐면 4세기였어. 누가 주역이었느냐? 그 이름도 유명한 근초고왕. 자, 우리 근초고왕 확실하게 기억하도록 하자. 백제의 근초고왕, 최고의 정복 군주였습니다. 자, 이 근초고왕은요, 남쪽으로 마한을 쳐서 마한을 완전히 통합을 하죠. 따라서 전라도 일대까지 모두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또한 이 북쪽으로 쳐서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을 하죠. 그래서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백제는 황해도 일대까지 진출하게 되더라. 자, 여기 지도에서 보면 황해도 일대까지 백제가 차지하고 있죠. 자, 이 근초고왕은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진출을 하게 돼요. 자, 중국의 요서 지방까지, 일본의 규슈와 교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외 개척에도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근초고왕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근초고왕의 정복사업 반드시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이 근초고왕은요, 또한 내치로서는 왕위의 부자 상속도 확립하게 되더라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침류왕은요, 불교를 공인함으로써 사상적 통합에도 기여를 하게 되죠. 자, 다음 5세기. 몇 세기? 바로 5세기입니다. 5세기는 어느 나라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냐면 고구려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광개토 대왕과 장소왕이 등장하게 되면서 고구려가 삼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땅 따먹기 1인자죠? 자, 광개토 대왕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는 먼저 백제를 공격합니다. 자, 앞서 잠깐 얘기했듯이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국 원왕이 전사한다라고 했죠. 이 광개토 대왕은 고국 원왕의 손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할아버지인 고국 원왕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백제를 공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한강 이북 지역까지 고구려가 차지하게 되죠. 자, 특히 광개토 대왕, 요거는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바로 우리 신라 내무랑 때 왜가 공격을 해서 신라가 위기에 빠진다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자, 이러한 그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한 사람도 바로 이 광개토 대왕이라는 거 꼭 알아두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요동과 만주 일대까지 장악하게 되는, 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광개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있죠. 장수왕은 왜 장수왕일까? 그렇지,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왕입니다. 임금으로 왕으로서 존재했던 기간만 70년이 넘을 정도였죠. 자, 그래서 그 이름이 장수왕입니다. 자, 그는 아버지 광개토 대왕이 주로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시켰다면 장수왕은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남진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427년에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자, 수도를 평양성으로 천도를 하게 되니까, 자, 신라와 백제는 위협을 느끼겠죠.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서 신라와 고구려는 나제 동맹을 결성한다는 거. 자,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서 신라가 백제가 나제 동맹 결성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인해서 백제는 결국 수도였던 한성을 뺏기게 되죠.
장수왕은 이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점령하고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5세기 지도를 보게 되면 고구려의 영토가 나오는데 한강 일대까지 완전히 다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장수왕은 남한강 일대 충주, 자, 우리 오늘날 충청북도의 아주 중요한 도시죠. 이 충주 지역까지 차지를 하고 고구려 비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고구려의 공격 때문에 백제는 위기에 빠지게 되죠. 수도인 함성을 점령당했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오늘날 공주인 웅진으로, 충남 공주죠. 예,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위기에 빠지게 되고 왕권은 약화됐습니다. 자, 이러한 백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중흥을 위한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그 중흥을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무령왕과 성왕이죠. 무령왕은요, 지방에 22담로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설치해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죠. 자, 우리 무령왕이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한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시험에 선택지로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 중흥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성왕입니다. 자, 이 성왕은요, 수도를 웅진에서 다시 사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사비는 오늘날 충남 부여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 이름도 백제에서 남부여로 바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의 통치 조직을 22부, 중앙관제를 22부, 또 수도는 5부, 지방은 5방으로 해서 통치 조직을 정비하고요. 특히 요거 꼭 좀 기억할까요? 자, 신라 진흥왕과 함께 고구려를 함께 공격하죠. 협공해서 한강 유역을 탈환하게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도록 하셔요. 그렇지만 이 신라의 진흥왕, 이 진흥왕은 성왕을 배신하고 다시 한강 유역을 쳐서 백제로부터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성왕 매우 분노했겠지, 열받았어요. 그래서 성왕은 군대를 모아서 신라를 공격했습니다만 이 신라 진흥왕이 바보는 아니겠지, 바로 배신을 하게 되면 성왕이 다시 쳐들어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었고, 결국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은 전사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일시적으로 회복한 한강 유역을 다시 신라에게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세기 이르게 되면 삼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나라는 신라다. 몇 세기? 6세기야. 자, 그럼 6세기 어떤 왕들이 어떠한 업적을 쌓았을까 살펴보도록 하자. 6세기에 되자마자 왕이 된 사람이 지증왕이야. 지증왕은 소를 이용해서 경작하는 우경, 그 다음에 수리사업을 장려해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나라 이름을 신라로 바꾸게 됩니다. 그전에는 뭐였을까? 그전에는 사로국이었어. 사로국이었던 나라 이름을 신라로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왕호도 왕으로 바꿔요. 중국식 왕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뭐였지? 맞아, 내무랑 때 마리간으로 한다라고 했죠. 이제 중국식의 왕이라고 하는 명칭을 정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특히 이 사부로 하여금 우상국을 점령했다라는 거, 이거 꼭 독도와 관련돼서 자주 나오는 선지입니다.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지증왕 때 우상국을 점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 23대 왕이 법흥왕입니다. 법흥왕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매우 중요한 왕들입니다. 법흥왕은요, 첫째, 불교를 공인했고요, 율령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날 국방부인 병부를 설치하게 되고, 수상인 상대등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상대등은 오늘날 수상의 역할을 하는 관직이다. 그걸 알아두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가야 중에서 금관가야를 병합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신라의 중앙 집권 국가를 완성한 사람이 바로 법흥왕이다라는 거 기억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 신라가 영토 확장을 하게 된 건 바로 진흥왕 때입니다. 자, 진흥왕 매우 중요한 왕이겠죠. 자, 고구려 광개토대왕 장수왕, 또 백제의 근초고왕, 신라에는 누가 있다?
진흥왕이 있다. 자, 진흥왕은요, 화랑도 제도를 정비해서 인재를 양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죠. 앞서 성왕 설명할 때 했습니다. 백제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을 해서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하고, 백제를 배신해서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해서 한강 유역 전체를 차지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남아있던 대가야마저 정복해서 가야를 완전히 신라로 흡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함경도 지방까지 영토를 확대해, 야, 여기 보니까 신라 진흥왕이 이렇게 함경도까지 진출하게 되지,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된 거야. 자, 진흥왕 매우 자랑스러웠겠지. 후세 사람들이 자신의 업적을 알기를 영원히 기대했을 거야. 그래서 자신이 개척한 영토를 직접 순시하고 그 기념 비석을 세워요. 이게 뭐냐면 신라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야. 자, 이 순수비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어디 있냐면요, 창녕비가 있고요, 북한산 순수비가 있고요, 황초령비, 마을령비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4개의 순수비를 세운다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러한 순수비가 지도에 나오면 꼭 알아둬야 돼. 자, 여러분들 4세기 근초고왕 지도, 5세기 장수왕 때의 지도, 6세기 진흥왕 때의 지도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면, 어느 나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느냐. 만약 백제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거는 4세기,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거는 5세기,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으면 6세기 지도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꼭 구분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삼국의 항쟁 과정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의 대외 항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